예, 안녕하세요.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가더사의 마루이 MMP용, MMP9용 ATEI 코스타 알루미늄 슬라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기보다는 장착하고 실제 얼마나 이뻐지는가 보는 겁니다. 메탈 슬라이드를 계속 찾았는데, 메탈 슬라이드가 이제 FD 색상의 요 코스타 버전. 그 제품 상세 사진에는 아마 요 코스타 각인이 없을 겁니다. 이런 각인도 없을 거고, 예, 그리고 반대쪽에 이런 ATI 각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사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쁘고, 그 중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으면 슬라이드 무게를 줄일 수 있거든요. 얘는 6061 알루미늄 6061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가더사 제품은 모든 게 다 별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슬라이드 야 싸다 뭐 이랬다가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안 쌉니다. 왜냐면 아웃바렐이 별도입니다. 별매예요 이게. 그리고 가더사에서 아웃바렐은 통상적으로 스틸로 만듭니다. 강철로 만들어요. 요건 별도로 이렇게 팔아요. 이게 세트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슬라이드만 덩그러니 있는 때가 많아요. 아웃바렐 있으면 이제 장착해야지. 그러면 아웃바렐이 없고요. 아웃바렐이 있는데 보면 슬라이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별개로 나오면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차라리 세트로 나오면 아웃바렐하고 슬라이드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동시에 구매하는 게 아주 편한데요. 그냥 그 세트만 있으면 사면 되는데 이거 세트 개념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일단 오늘 메탈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했고요. 순정하고 비슷하게 MMP9 V 커스텀 순정이 검정이기 때문에 아웃바렐이 검정으로 했고, 메탈 아웃바렐은 이거 별매입니다. 이거 뜯어서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이미 세팅을 했고 칼라파트까지 부착을 다 해놨고요. 이건 강철입니다. 그래서 스틸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석에 붙죠. 이렇게 붙고요. 사전 작업으로 세이프티 레바, 그러니까 MMP9에서 이 세이프티 레버가 부서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 부서지는 분들은 또 안 부서지세요. 근데 부서지는 분들은 또 부서지고요. 가더사 얘기로는 뭐 이거 잘 부러져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요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스틸로 이미 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붙죠. 교체를 해놨고요. 이거 교체 작업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요런 부분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사이 부분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분말 야금식으로 제조된 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힘을 받는 부분에서 부러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레바를 스틸로 교체한 거고요. 뭐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서지면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부속이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니라서 또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순정을 분해해야 되니까요. 순정 분해는 뒤에 있는 십자나사 두 개를 풀으셔야 되고요. 좌우로 벌려서 빼내시면 되고요. 실린더는 요 스프링 조심하세요. 자, 이러면 일단 리어 사이트도 떨어졌죠. 리어 사이트는 V 커스텀의 대표적인 특징인 야간과 주간 형광용 여기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용 스틸 사이트가 또 있긴 한데 걔는 야간용만 돼서 저는 그냥 원래 스틸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냥 이걸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차계 구성이나 이런 걸 뺄 필요 없고, 얘도 보면 마루이 순정에도 이게 볼트 스타퍼 부분이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화된 부속도 어차피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후가공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덕건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후가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좀 뻑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부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속들은 별다른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루이 것도 익스트랙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익스트랙터 부분을 재현하기 위한 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프론트 사이트를 고정하기 위한 파트, 스프링 조그만 거 하나하고 익스트랙터 부속,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 앞에 프론트 사이트 고정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 요 나사를 고정하기 위한 육각 렌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리어 사이트를 좀 끼워 보도록 할게요. 리어 사이트는 요거는 그냥 일반 망치로 치시면 안 되고 요런 그 전용 망치로 쳐주셔야 됩니다. 일반 망치로 치면 상처 다 남아요. 구멍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익스트랙터를 장착하셔야 되는데 익스트랙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깥에서 넣어주시면 되네요. 보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스프링을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닫아준 상태에서 여기 육각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육각나사를 넣어주시면 되고, 육각나사는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어요. 막혀 있는 쪽을 넣어서 돌려서 고정시키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면 또 작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조여주시고, 꽉 조였으면 약간만 풀어주세요. 완전히 꽉 조이면 이거 작동이 잘 안 돼요. 익스트랙터가 작동 안 되면 로딩 노즐이 잘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잘 돼야 됩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왔다 가라앉았다 하죠.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너무 또 헐거우면 쓰면서 나사가 풀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참 적당히라는 게 어려워요. 얘도 이렇게 강화되어 있고, 네, 스틸입니다.
스틸이고, 그래서 볼트 스타퍼 부분은 스틸로 강화되어 있어요. 실린더에 요 로딩 노즐 스프링 씹히지 않게,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서 제대로 안 맞으면 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올려주신 다음에 위치가 맞았나 확인하시고요. 노즐 스프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앞으로 뺐을 때 문제없이 튀어나오겠죠. 엑스트랙터가 너무 세면 이것 때문에 실린더의 작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건 이때 아직 고정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실린더 블럭이 빠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시고, 리어 사이트와 고정시키는 실린더 블럭과 리어 사이트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이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이때도 그 다음에 이거 조립하실 때 리어 사이트를 너무 꽉 조이시게 되면 실린더 블럭 앞부분이 들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꽉 조이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론트 사이트는 요 링을 빼서, 요걸 빼서 제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서 누른 다음에 빼내시면 되고요. 다시 끼워 주시고, 스프링 있죠? 스프링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서. 일단 끼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강 작업을 조금 합니다. 왜냐면 이게 프론트 사이트가 순정이 알루미늄이라서 약해요. 쓰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웃바렐을 맞닿아서 부러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보강 작업을 순간전체제를 좀 안쪽에서 조금 발라서 혹시라도 풀리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따로 합니다. 안쪽에 순간전체제를 좀 발라주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에 MMP 블랙 모델 같은 경우에도 메탈 세팅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고정됐죠. 안에서 핀으로 살짝 고정이 돼 있고, 혹시라도 충격에 의해서 부러질까봐 2차적으로 고정을 했어요. 스프링 가이드 압착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하하, 야, 이거 이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결합을 해봐야죠. 이게 초기에는 아마 빡빡할 겁니다. 이게 이제 가덕과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딱 맞질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움직여서 제품 자체에서 걸리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그 부분을 좀 후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주셔야 돼요. 까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쓰다 보면. 이게 이제 순정 상태. 얘가 이제 옵션입니다. 보면 이게 앞에 포트가 뚫렸죠. 구멍이 뚫렸고, 여기 스미스 웨슨이랑 각인이 없어지면서 여기 AT, 바이 ATEI라고 떴고요. 스미스 웨슨 각인이 있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색상도 보면 확 바뀌었죠. 느낌 차이가 확 나실 겁니다. 지금 조명이 제대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보일 거고, 반대쪽 모습도 보면 여기 순정, 요게 지금 이제 메탈 버전인데 코스타 각인이 딱 있죠. 그리고 색상도 벌써 딱 영롱하지 않습니까? 다르죠. 일단은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서 어디가 맞닿는지 찾아야 돼요. 이게 사실 가덕거에서 맹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업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이 짓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참 하다 보면 긁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부분 까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까지고 있고, 이 안쪽에도 사실 까집니다. 그리고 총열 부분도 지금 까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모가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건오일을 바르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모가 돼서 표시가 나면 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공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긴 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너무 줄질을 너무 심하게 하면 되려 헛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화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해서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 더 이상은 좀 힘들어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지금도 사실 오일 바르면 아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오일 바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마모될 때까지는. 왜냐면 그 오일이 마르는 순간 또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거거든요. 마모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긁혀서 마모되는 부위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닿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 지금 맞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저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후가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가공을 심하게 했다간
예, 큰일 납니다. 덜거덕덜거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테이 바렐이 까지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왜 까져서 왔어요 그러는데 진짜 죽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많이 까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까져야 돼요. 다 까지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팔 아파. 이제 오일 안 바르고도 이렇게 부드럽게 리턴이 되죠. 이거 가공하는 부위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리코일 스프링 지금 교체 안 했고요. 리코일 스프링을 그 강화형으로 교체하면 그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후퇴 고정이 안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할 건데요. 테스트는 작동이 완벽하게 되는가 반드시 이제 발송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이렇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슬라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탄창이 들어가면서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발송을 해야 됩니다. 잠깐 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정확한 위치까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100%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말 가스로 순정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겠지만 이제 그린가스 같은 걸 지금 많이 섞어야지, 거의 그린가스 그 풀에 가까울 정도로 섞어야 지금 작동이 되는 게, 날씨가 너무 춥고요. 지금 매장 안에 기온도 낮고 슬라이드 저항은 크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요. 지금 보면 탄이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탄이 있을 때는 걸림 현상이 나와요. 근데 걸림이 아니라 사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덜 들어가는 그런 현상. 후퇴고정 정상적으로 되죠. 여전히 가더는 저를 애먹이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가더를 싫어해서 사실은 가더 매트 테스트를 세팅을 안 했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작동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